네, 안녕하세요. 자, 진원생명과학 이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급을 보면 이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외인, 그 다음에 또 개인하고 기관은 자, 매도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시면 기타 법인 쪽에서 자, 그 다음에 금융투자 조금, 그 다음에 투신, 자, 기타 외인 이런 쪽에서는 이제 매도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매도하고요.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보면 이 프로그램 쪽, 그다음에 외인 쪽 수급이 최근에 상당히 좋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어떤 위치, 고점에서 빠지는 과정에서는 프로그램 쪽하고 외인이 상당히 매수를 강하게 해주고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지금 상황에서 보면 또 반등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반등 나오는 모습을 봤을 때 그러면 이 수급이 올려주는 수급인가? 라고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될 게 정말 올라가는 모든 과정에서 얘네들이 계속 들어와 줄 것이냐 또는 들어와 준다라고 했을 때 진짜 계속 올라가 주느냐, 상승이 먼저냐 수급이 먼저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떤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매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도 뭐 주가의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언급을 못합니다. 예, 그 정도 실력이 없기 때문에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절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가서 어디를 돌파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만 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자 저번 주에 제가 금요일장, 목요일장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금요일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월요일 날 이후에 상승하면 좋죠. 예, 어떤 모습이 나와야 좋은지, 그러니까 상승 단순하게 상승이 아니라 어디를 지지를 해야 되나, 예, 이런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에도 0.38%가 좀 빠진 부분이지만 요즘엔 이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빠져 있어도 갭상승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큰 의미가 없다. 예, 이렇게 그냥 생각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의 흐름을 일단 분봉상에서 한번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봉상에 어떠한 흐름이 있었는지 네,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한번 보시면 지금 주가의 흐름 속에서 자, 이렇게 좀 볼게요. 아, 너무 저가니 예, 5분봉입니다. 5분봉에서 볼게요. 네, 화면이 잠깐 예, 끊겼던 거 예,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자, 지금 5일선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자, 제가 이 9월 9일 이때만 제가 분석을 해드렸죠. 그리고 11일은 예, 제가 분석하지를 않았습니다. 한번 볼게요. 지금 갭상승 이후에 종가상의 위치를 지지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목요일입니다. 지지해주면서 여기 돌파하죠. 그리고 급등. 자, 이 자리를 돌파하면서 수급이 붙죠. 하지만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28,000원에 대한 부분을 저항을 받고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5,800원에 대한 네, 이거는 전에 설정해드린 예, 라인대입니다. 이 부분에 지금 지지죠. 그러니까 지지가 됐는데 지지가 되고 반등, 밀리고 저항, 그렇죠? 그리고 다시 이 자리를 돌파하고 지지되고 다시 올라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틀 동안의 모습을 분봉상에서 흐름을 보면 상당히 강했던 뭐 짧은 상승이지만 상승이 나오고 눌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30분 봉에서 보시면 조금 자 간단하게 정리가 예, 되어 있는 자, 이 모습을 보면 괜찮죠?
이 위치라든지 흐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습도 괜찮아 보인다. 그러면 이 모습을 그대로 자 일봉상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봉상에서 우리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일봉상에 대한 부분과 이제 분봉상에 봤을 때 일봉상에 대한 부분에 있을 때 자 여기 설명드렸던 부분 이 자리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게 뭐였죠? 네, 저항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지지를 잘 받고 올라갈 것이냐 이거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때 제가 이제 차트를 뒤집으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차트를 뒤집어 놓고 보면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이 방향이 좋지 않느냐. 그럼 돌파하면 어떻게 하락이죠. 하지만 상승, 이런 상승을 못하면 자 차트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상승에서 돌파가 나올 것 같은데 나오지 못하면 저항받고 빠지는 모양이 있어요. 그냥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 돌파할 것 같아서 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돌파를 못하고 어떻게 빠지는 경우가 있죠. 결론은 지금 그 모습이 나온 거죠. 그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차트를 뒤집어 봤을 때 어떻게 캔들의 수급이 반대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제가 봤을 때 좀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까지는 아니어도 강한 밑꼬리를 달고 끌어올린 이유가 이러한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자 지난 차트의 흐름을 보면 이런 좀 얘기가 들리죠. 그러니까 차트가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지지를 해줘야 되는 자리까지 내려오지 않고 바로 그러니까 꼭 여기까지 내려와야 된다. 여기까지 내려와야 된다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면 올리기가 더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올려놓기가. 올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만약에 올릴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빼는 것보다 어떻게 좋은 자리를 주지 않고 바로 올리는 이러한 모습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플러스 3%의 갭상승을 하고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20% 가까이 올렸다가 종가상 10%대. 자, 그리고 이제 금요일장을 볼 필요가 있죠. 지금 제가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이 라인대를 안착을 시켜줬어요. 여기를 안착을 시켜주고 금요일장에서도 보시면 빠진 상태이죠. 갭 상승으로 빠졌지, 갭 하락으로 빠졌지만 자 지금 위치를 보면 제가 설정한 부분보다 한옥가 차이에 대한 그 부분 좀 있긴 해요. 50원에 대한 부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바로 어떻게 올려주면서 상승 나오고 안착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모습으로 보면 위치상이라든지 모든 걸 봤을 때 괜찮다. 그런데 자, 이 상승과 하락 그리고 끌어올리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위에 저항이 있다라는 것도 같이 봐야 되죠. 주가라는 것은 한 방향성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두 가지에 대한 모든 것을 확인하고 분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저항이 생기는 부분, 그쵸? 여기 정확하게 여기 저항이 생겼습니다. 그만큼 이만큼 빠진 상태에서 이만큼, 그쵸? 그러면 지금 여기가 20% 올랐지만 20%에 대한 단순 20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강한 슈팅, 여기에서는 더 많은 상승이죠. 이 캔들이 20%이지만 이 밑에서 만약에 매수가 미리 많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20%가 아닌 더 많은 25% 이상인 수익이 나는 그런 부분이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끌어올려 주면서 괜히 이 모든 물량을 받쳐주면서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뭐죠? 저항을 돌파할 때 한 번에 돌파가 나올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히 힘이 들어간다. 그러면 한 번 정도 저항이라는 게 생기고 그 저항이 생기면서 어떻게 좀 쉬어가면서 천천히 돌파해도 된다.
지금 우리 주가는 주식이라는 거는 다 똑같아요. 천천히 올라가도 되고 천천히 돌파해도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돌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런 그림이긴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뭐죠? 돌파가 늦어지고 나오지 않으면 빠진다. 그게 바로 이 자리예요. 돌파를 시도를 했는데 돌파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빠진 다음에 다시 두들기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보다도 어떻게? 네, 지금은 더 힘든 상황이죠. 그럼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돌파가 중요하죠. 근데 돌파가 나오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자리를 잡아야 된다. 지금은 단순하게 그냥 한 번에 딱 올라가주면 좋아요. 근데 올리지 못한다. 좀 힘이 좀 든 상태다. 힘을 좀 많이 좀 쓴 편이죠. 어떻게 보면 거래량 없이 이렇게 끌어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 자리를 어떻게 잘 유지만 해주면 좋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 자리도 보면 이 저점에 대한 부분도 적용이 됐지만 5일선 이탈. 자, 5일선이 우후 하향 꺾이면서 이탈하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고 그리고 나서 또 지금 21선 따라 올라가고 있죠. 21선이 따라 올라가 주면서 이 자리를 지켜주면 더 좋겠죠. 그 이유는 21선 만약에 빠진다 하더라도 두 번의 매수 타점이 있어요. 21선 타점, 21선 이하의 기술적 반등 패턴의 타점. 그렇다라고 하면 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 굳이 여기에서 올려줘야 되나? 수급이 붙어야 되느냐? 이 부분과 좀 빠졌다 기다렸다가 매수를 할 거냐? 그러니까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아니면 올려주느냐? 이거죠. 좀 어려우신가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이 수급이 붙어야지 올라가요. 그럼 그 수급이 어디에서 어떻게 붙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빨리 수급을 그러니까 체크하는 그런 사람들이 물론 이거 단타적인 내용입니다. 그것을 빨리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기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자리에서 올리는 모습을 관망해야 됩니다. 잘 살펴봐야 되고요. 밀릴 때 좋은 자리를 잘 잡을 것이냐.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지금 진원생명과학은 이 반등과 이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는 확실성이 있어야지만 잡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점을 꼭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을 자 말씀드리면서 이제 정리할게요. 제가 다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자 돌파가 나와야 할 자리를 돌파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럼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밀린다라고 하면 좀 힘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 자리를 지지를 하는지를 잘 보시고 이 자리를 지지하고 나서 어떻게 돌파가 나오는지를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말씀드린 이 내용이지만 주가의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돼요. 이게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처음부터 이게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면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뭐였죠? 주가의 흐름에 대한 저항과 저항받았을 때 다음의 모습, 횡보하는 모습, 밀렸을 때의 모습, 밀렸을 때의 두 자리에 대한 지지라인 때 돌파, 그러니까 하방에 대한 지지와 깨지는 자리, 그 다음에 이런 자리를 매수할 때는 어떤 생각, 개념, 아니면 뭐 주식에 대한 확실성, 올라간다. 이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없다. 올라가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손절이죠. 그런 것까지도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상당히 괜찮은 모습이다. 왜?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빠지면 당연히 그때는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하지만 지금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좋은 그림, 많이 올라오고 단기간으로 끌어올려주고 지지하기 때문에 이거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을 보내고 계시는데 너무 늦게 영상을
올려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즐거운 주말 마무리 잘 해주시고 다음 주에도 좋은 성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